약간은 가뭄처럼 느껴지는 5월의 스팀 기대작, 주요 기대작과 인디게임들을 출시일 순으로 알아볼게요. 체스 기반의 덱빌딩 로그라이크 게임, 간본한자부터 시작해볼게요. 64칸의 전통적인 체스판이 아닌 매번 달라지는 보드판 위에서 실제 체스만큼이나 전략적인 턴 방식의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게임의 규칙을 뒤바꾸는 효과를 가진 갬빗을 이용해 기물을 제거하거나 움직임을 바꾸기도 하고 타일을 업그레이드하며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직관적인 그래픽이 게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듯하며 강력한 보스전도 성취감을 느끼게 해줄 듯한데요. 데모 평가도 좋은 편인 만큼 직접 즐겨보셔도 좋겠네요. 같은 1일에 출시되는 3인칭 캐주얼 어드벤처 게임, 사랑스런 모험기입니다. 산불 때문에 흩어지게 된 가족을 찾기 위해 장난기 가득한 새끼 멧돼지 보리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넓은 초원이나 숲길 등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다양한 향기를 학습하면서 나아갈 길을 찾고 다른 형제들을 모험에 합류시키기도 합니다. 게임 중간중간 흘러나오는 나레이션과 포근한 배경음악, 아늑하면서도 꽤나 생동감 넘치는 그래픽도 가지고 있는데요.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 잔잔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돼줄 듯합니다. 또한 같은 1일엔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90년대 초 일본의 작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하는 캐주얼 게임 인콤비니도 출시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가볍게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기에 좋아 보여 골라본 게임, 애쉬와 아담의 실존의 무한궤도입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 속에서 정착촌을 세우고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디펜스 느낌의 탑다운 뷰 액션과 도시 건설의 재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탱크처럼 보이는 차량을 조작하며 디펜스 게임을 하듯 방어탑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가위바위보를 기반으로 하는 1인칭 덱빌딩 로그라이트 핸드맨서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가위바위보를 중심으로 하지만 실제 가위바위보처럼 완전한 랜덤이 아닌 전략적인 선택이 훨씬 중요한 게임인데요. 여러분은 상대가 다음 턴에 어떤 행동을 할지 미리 확인할 수 있고 가위바위보 중 하나의 판정과 방어를 강화하거나 치명타 확률을 올리는 등 추가 효과가 포함된 카드 하나를 선택해 대응하게 됩니다. 다만 강력한 효과의 카드를 사용하면 피로도가 쌓여 다음 턴의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일부러 패배하는 선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즉 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몇 턴 앞을 내다보며 승리 공식을 쌓아가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직접 플레이해보면 어떤 느낌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데모부터 즐겨보셔도 좋겠네요. 화려한 비트와 액션이 결합된 게임, 데드 에즈 디스코입니다. 몰락한 스타인 찰리 디스코가 되어 이전 밴드의 동료이자 전설이 된 아이돌의 맞서는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흘러나오는 음악의 리듬에 맞춰 정확한 타이밍에 버튼을 눌러 공격이나 회피를 하는 익숙한 방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음악을 이용해 전투에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 로컬 멀티로 친구와 함께 점수 경쟁을 할 수도 있는 듯합니다. 트레일러만 보기에 타격감이 좋아 보이는 점이 큰 장점이 돼줄 듯하네요. 5월엔 독특하면서도 친숙한 로그라이크가 특히나 맥을 지원하는 게임이 많은 듯한데요. 지뢰찾기라는 익숙한 소재로 즐기는 게임, 택티컬 지뢰찾기입니다. 타일에 적힌 숫자로 주변에 있는 지뢰의 수를 추리하는 기본 규칙은 지키면서도 플레이를 돕는 다양한 카드와 독특한 모양의 보드 등이 재미를 더해주는데요. 게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화를 이용해서 타일 효과를 구매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순발력과 정확성을 시험하는 보스전을 대비하기도 합니다. 캐주얼 게임편에서 몇 번 소개했었던 우주오리의 느긋한 모험 이야기 덕사이드 오브 더 문입니다. 과로에 시달리던 오리 우주비행사인 더그가 새로운 거주지를 찾기 위해 은하를 탐험하는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은하계의 곳곳을 탐험하며 광물이나 자원을 수집해 우주선을 업그레이드하고 이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섬 주민들의 요청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우주선 내부를 꾸미거나 약간은 주인공 캐릭터를 꾸밀 수도 있는 듯하며 편안하고 아늑하게 우주를 탐험하는 것이 게임의 재미 요소가 아닐까 싶네요. 한글만 지원했다면 기대작 중 하나로 뽑고 싶었던 크로스코드 제작진의 새로운 액션 RPG 얼라베스터 던입니다. 신과 인간이 사라진 황폐한 세계 속에서 신의 인도 없이 깨어난 주인공 준호가 되어 세상에 덮인 잔혹한 저주를 없애는 이야기인데요. 빠른 속도감과 자연스러운 캐릭터 움직임이 돋보이는 이 게임엔 4가지의 원소와 8종의 무기, 각 무기별로 구분된 스킬트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콤보 공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투 중에도 무기를 바꿀 수 있어 적의 종류에 맞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인 듯합니다. 또한 보석을 통해 장비를 강화하거나 요리를 통해 버프를 얻을 수도 있고, 탐험도 중엔 여러 가지 퍼즐을 만나기도 하지만 빠른 이동 같은 편의 기능으로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듯합니다. 한글을 지원하지 않음에도 여러모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같은 7일에는 고등학교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 세 친구의 감성 가득한 이야기, 한 차례 출시 연기된 믹스테이프가 출시되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픽셀로 꾸며진 생태계 속에서 나만의 종을 진화시켜 살아남아야 하는 독특한 생존 액션, 에브리싱 이즈 크랩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태계 속에서 태어난 조그만 생물을 바탕으로 더 작은 주변 생물을 먹어 100개 이상의 방식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데요. 육식성과 초식성, 혹은 빠른 기동성과 단단한 배피, 날개나 집게, 꼬리나 촉수 등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인 듯합니다. 평범한 뱀서류 게임이 지겹게 느껴지신 분이라면 왠지 정말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한편 플레이 테스트 피드백을 반영한 완성도 향상을 위해 출시를 연기했던 팍스 오토크라티카, 끝없는 바다를 항해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길을 찾는 1인칭 어드벤처 윌 팔로우 더 라이트도 8일에 출시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언틸 던이나 다크 픽처스 앤솔로지로 유명한 슈퍼매시브의 우주 배경 호러 어드벤처 디렉티브 8020입니다. 지구가 멸망한 이후 인류는 새로운 거주지를 찾기 위해 12광년이나 떨어진 행성 타우세티에프로 향하게 되고, 갑작스런 불시착으로 행성에 떨어진 이후 이곳에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 비행선인 카시오페이아호의 승무원 중 한 명이 되어 다른 작품에서처럼 많은 선택을 해가며 이야기를 끌어가게 됩니다. 이번 작품의 핵심 특징은 터닝 포인트라는 시스템인데요. 여러분의 선택을 되돌려 다른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기능이며, 이를 통해 보다 쉽게 다른 엔딩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꽤나 고어한 장면이 보이는 듯하니 플레이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네요. 20년에 출시되어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던 콜 오브 더시의 정식 후속작 콜 오브 더 엘더갓이 새로운 미스터리로 돌아옵니다. 미스카토닉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사건을 배경으로 교수 해리 에버하트와 학생인 에반젤린이 고대 유물의 비밀을 파헤치는 여정을 다루는데요. 전작과 동일한 1인칭 탐험 방식 속에서 두 캐릭터를 오가며 여러 퍼즐을 풀어가게 됩니다. 일부 퍼즐이 직관적이지 않고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전작에 비해 다양한 힌트와 해설을 잘 이용하면 초보자도 풀어낼 수 있게 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러브크래프트 세계관을 좋아하시거나 전작을 재밌게 즐기셨다면 데모부터 플레이해보셔도 좋겠네요. 하루 뒤인 13일에는 아쉽게도 한글을 지원하진 않지만 동화책 서파 같은 포근한 그래픽에 탐험과 꾸미기의 재미를 모두 가진 게임 오드파우나가 출시될 예정이며, 14일에는 한 차례 출시 연기된 탑다운 뷰의 시원한 액션과 레이싱의 재미가 돋보였던 로드아웃도 출시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한 번의 실수도 죽음으로 이어지는 에픽게임즈로만 출시되었던 다크 판타지 블레이드 오브 파이어가 2.0 버전을 통해 스팀으로도 출시됩니다. 모든 금속이 돌로 변해버리는 저주받은 세계에서 진정한 강철을 단주할 수 있는 마지막 전사인 아란데 리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게임의 핵심은 높은 난이도의 전투와 무기를 빚는 단조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투의 경우 적절한 거리 조절로 타이밍을 노리고 스태미너 관리와 적절한 회피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소울라이크를 하듯 혹은 코어너 방식의 1대1 대결을 하듯 신중한 접근이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단조 과정도 중요한데요. 재료나 속성에 따라 다른 무기가 만들어지고 이 무기에 따라 전투의 방식도 달라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팀으로 출시되는 2.0 버전에는 뉴게임 플러스와 재료 전이 시스템 등이 추가되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을 배경으로 돌아오는 오픈월드 레이싱 포르자 호라이즌이 시리즈 최대 규모로 출시됩니다. 도쿄 도시만복판부터 농촌과 해안도로까지 오픈월드로 꾸며진 일본 전역을 550대 이상의 실제 차량으로 주행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변경된 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권장 사양이 3060 Ti1 정도의 최적화가 눈에 띄며 전작이 멕시코를 배경으로 했어서인지 전혀 다른 게임인 듯 뭔가 신선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5월에 가장 기대되는 게임은 캐주얼 게임 편에서 다뤘던 게임 우리 동네 중고상어인데요.
소소한 일상의 따뜻함을 파는 90년대 빈티지 감성의 중고 가게를 운영하는 경영 시뮬레이션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그만 중고 상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가게 내부를 여러 가구와 벽지 및 바닥재로 꾸미고 옷이나 골동품, 장난감 같은 수많은 중고 물품을 전시할 수 있는데요. 물건의 배치와 인테리어는 손님의 유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손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요청사항을 반영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패킹류의 꾸미기나 정리 게임을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이 게임은 꼭 찜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로그라이크로 돌아오는 딥락 갤럭틱 로그 코어입니다. 임무 전에 장비를 선택한다거나 캐릭터의 성장이 이어졌던 원작과는 달리 매 플레이마다 기본 장비로 시작해 죽으면 새롭게 시작하는 로그라이크 형태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더욱 강력한 적들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당연히도 매 플레이마다 동굴 내부 지형이 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4명의 협동 플레이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전작을 재밌게 하셨던 분에겐 반가운 게임이 돼줄 듯합니다. 잔잔한 이야기와 감성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은 커피토크가 도쿄의 심야 카페를 배경으로 돌아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바리스타인 여러분은 손님들에게 음료를 만들어주며 이야기를 듣고 선택에 따라 그들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번 작품엔 게임 속 SNS 피드인 토모다치리라는 소셜 요소가 추가되었는데요. SNS 속 해시태그를 통해 캐릭터들의 글을 살펴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캐릭터의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음료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라떼아트를 만드는 등 음료 제조의 재미도 더욱 깊어진 듯한데요. 잔잔한 로파이와 함께 감성을 채우고 싶은 분은 다시 한번 심야 카페의 바리스타가 돼보셔도 좋겠네요. 같은 21일에는 디스코 엘리시움 개발사의 신작 제로 퍼레이즈도 출시되는데요. 이번 작품 역시 기본적으론 한글을 지원하지 않으며 개발사가 여러모로 좋지 않은 사정 속에 사실상 다른 회사가 되었다 보니 어떤 느낌으로 출시될지 여러 의미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 번 소개했던 또 다른 국산 기대작 스타바이츠도 출시됩니다. 한때는 번영했지만 전쟁의 여파로 황폐해진 사막 행성 비터 위에서 흩어진 우주선 부품을 모으며 근근히 살아가던 주인공 루키다가 겪는 이야기인데요. 멋진 메카를 이용하여 한 방식으로 정면의 적들과 싸우는 방식의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속엔 적을 공격하거나 데미지를 받으면 드라이버스 하이라는 게이지가 쌓이게 되며 이를 통해 한 번 더 행동한다거나 스킬의 효과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서포터 멤버를 지정해두면 메인 파티 유닛을 강화하거나 공격을 보조하는 스킬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꽤나 오래 기다린 국산 기대작인 만큼 완성도 있게 출시되길 바라봅니다. 한편 출시가 연기되었던 축구클럽 경영 시뮬레이션 코파시티도 22일 출시되는데요. 기존 공개된 바이에른 뮌헨과 아스날, 도르트문트와 플라멩고 외에 오현규 선수가 소속된 베식타스와 마르세유가 추가되는 등 여러 가지 콘텐츠도 추가되고 있는 듯하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으로 성장하는 이야기 레고 배트맨 레거시 오브 다크나이트입니다. 온갖 사건이 가득한 고담시티의 여러 장소를 배경으로 어린 브루스 웨인이 훈련하는 과정, 도시를 지키는 히어로로서의 성장 과정, 동료들과의 유대를 쌓거나 빌런과 싸우는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데요. 배트모빌이나 배트사이클 등 상징적인 차량을 사용한다거나 배트맨 특유의 강력한 액션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트맨 소재의 레고 게임 시리즈는 여럿 있었지만 배트맨 자체에만 집중한 게임은 2008년 출시된 비디오 게임 이후 처음인 듯한데요. 비교적 최근 출시됐던 레고 스타워즈 스카이워커 사가가 워낙 재밌었던 터라 이번 작품 또한 기대해보셔도 좋겠네요. 지금부턴 25일 이후에 출시되는 한글 미지원 게임과 출시 연기된 게임들입니다. 먼저 25일엔 작년 12월에 출시 연기됐던 생활시뮬 기대작 파라라이브즈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게임인 만큼 이번엔 별다른 연기 없이 꼭 출시돼 주길 바라봅니다. 26일엔 많은 기대를 모은 국산 기대작 더 렐릭이 출시될 예정이었는데요. 스팀 페이지상엔 아직 26일 출시로 표기돼 있지만 완성도 향상을 위해 올여름으로 출시가 연기된 점도 참고하셔야 될 듯 합니다. 또한 26일엔 좀비로 인해 폐허가 된 로마를 배경으로 최대 8명의 친구와 함께 정착지를 건설하고 생존해 나가는 게임 로메스테드가 출시될 예정이며 27일엔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독특한 몬스터 수집 방법, 멋진 진화 방식을 가진 몬스터 수집 RPG 루멘테일도 출시됩니다. 28일엔 한 차례 출시 연기된 007 퍼스트라이트
마지막으로 29일엔 트라우마에 맞서는 주인공의 이야기, 퍼즐 플랫포머 블루베리도 출시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5월의 스팀 기대작과 주요 인디 게임들을 살펴봤는데요. 대단한 기대작은 부족하지만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인디 게임들은 많은 만큼 가볍게 몇 작품만 맛보셔도 좋을 듯하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